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구국의 강철 이빨, 여의도의 알파고 제로, 대한민국 국방의 방탄중년단,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국회 브리핑입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미사여구 동원해서 소개할 때 좀 쑥스러우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담담해지셨죠? 왠지 당연하게 들리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예. 서운해요. 좀 맞아. 더 좀 센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요즘 아주 국회에서 활약 대단하신 것 같은데. 먼저 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내온 송이버섯의 답례 차원이겠죠. 네. 우리 정부가 제주산 귤 200톤을 보냈는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 어떻게 좀 평을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벌써부터 물어뜯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이게 뭐 홍준표 대표가 그 안에 귤만 들었겠냐 이런 아주 이상야리꾸리한 네. 그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귤만 들어가지는 않았죠. 사랑이 듬뿍 들어갔겠죠. 네, 그리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뭔가 이제 드디어 평화가 오고 있다는 게 귤상자에 담긴 건 참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송이버섯 답례인데 북한에서 그 인민군들이 이렇게 송이를 채취해서 보냈거든요. 예. 그에 대한 어떤 답례로 이 귤상자가 북한에 건네졌습니다. 양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2만 톤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귤을 보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각에서는 네. 미군의 검색을 피하기 위해 육로가 아닌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 아니면 네.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 형식이기는 하지만 대북 제재 위반이다. 또 귤값이 엄청 뛸 것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또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급기야 홍카콜라께서 SNS에다가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글까지 남겼는데 김종대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그게 한숨부터 쉬시네. 돈이 들었는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어떤 귤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혀 저촉이 안 되는 이런 수준에서의 작은 성의 표시라고 봅니다. 네. 예, 사실 이게 북쪽에서 귤이 없죠. 네. 예, 아마 처음 구경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오렌지는 수입을 한대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귤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렌지는 우리한테도 참 흔한 건데, 네. 그런데 이 귤이라는 거는 사실 북한으로서도 참 구경하기 힘든 그런 어떤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북한 쪽에다가는 초코파이에 버금가는 신기가 아닐까. 그래서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초코파이가 굉장히 인기 있다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화폐 대신 쓰인다고 할 정도로 예, 초코파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음식처럼 문화를 가깝게 해주는 거는 없다고 봐요. 사실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옛날부터 친근한 표시인데 거기에다가 귤이라는 신기한 어떤 이런 과일이 갔을 때 저는 북한에서 이거 뭐 굉장히 신기하고 입소문도 많이 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귤박스를 하나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귤박스를 열어봤더니만 차떼기, 예, 차떼기하고 돈이 현금이 좀 나왔거든요. 이상하네. 아무래도 저희들은 뚫린 신한국당에 듯한 피가 흐르고 있어서. 느낌. 예. 아니 근데 오늘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박지원 지금 민주평화당이죠.
네. 박지원 의원이 북한에 귤 보낸 거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요즘 뭐 이런 남북 관계라면 문재인 정부를 거의 뭐 대놓고 아주 대표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네. 그거 갖고 놀랄 건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국회 예결위 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제가 참 이번 그 하반기 정치에서 제가 아주 특이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여야 관계가 너무 좋아요. 아, 아니 도대체 싸우는 법이 없어요. 어,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죠. 청와대 여야정 협의회라는 게 열려가지고, 제가 거길 갔었는데, 예. 김성태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서 왜 그런가? 지금 방금 질문이 이제 예결이 아닙니까? 예. 올해 예산이 왕창 늘었다고. 예. 이게 저기 왜 그 동네에서는 왜 한마음 대잔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싸우질 않아. 예결위에서만큼요. 예. 예, 싸우질 않아, 싸우지를. 전부 다 내 밥숟가락 언제 하나 놓나, 이 궁리들을 하고 있으니, 싸울 일이 있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한가위 대잔치다. 예. 이게 좀 국회에서 늦게 열렸다. 이래가지고, 요즘 그 예결위 같은 옛날 같아 보십시오. 몇 번 정회하고 파행됐다가, 뭐, 지지고 벗고, 이런 일 다반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올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예결위 그 소위원회 구성 두고는 좀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거는 말입니다. 예. 비교섭 단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였어요. 예, 예. 처음엔 그랬죠.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데 비교섭 단체인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즘 민주당을 물어뜯는 게 아니라 정의당을 물어뜯어요. 그 이유는 아니 이렇게 먹을 거 많은 잔치판에 쟤들까지 숟가락 들고 오면 정권하고 빨리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요즘은 청와대 회의도 그러고 예결위도 가고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어떻게 된 게 정의당 왕따 그런 상황이지 뭐 민주당 평화당은 싸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원래 정의당하고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라이벌 아니었나요? 그 지지율 2위 정당 자리를 놓고 보니까 예. 정의당이 역전을 당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저희가 또 추격을 할까봐 그런지 몰라도 오로지 청와대 회의 갔을 때도 비교섭 단체는 저리 가라 아주 대놓고 대통령 앞에서 김성태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네. 야 진짜 엄청나게 서럽더라고요. 네. 그게 지지율 3위로 추락을 해서 그 경선 서러움 아니겠어요? 글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올라올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위협과 공포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큰 당이 이렇게 속 좁아서요. 이거 정치가 어떻게 이게 앞으로 될지 이거 참 속 좁은 행태죠. 자, 그리고 국내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핫 이슈는 경제사령탑이 이제 교체된 부분인데 네.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경제사령탑이 예결위 중에 교체됐다는 건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예. 우선은 실물 경제 지표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예. 지금 이게 무슨 경제가 대란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어떤 그 위기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용, 부동산 모든 면에서 그 어떤 지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사실은 그 경질론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은 단순히 그 책임론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유달리 경제 정책에 성과가 없다고 손꼽히던 분야가 공정경제 즉 재벌 개혁이라든가 경제 민주화를 진행하는 분야였습니다. 예.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최저임금제를 비롯해서 뭔가 좀 내놓을 게 있는데,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재벌 개혁에 대한 건 아예 뭐, 지금은 논외로 다 빠져나갔고, 예.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한들, 경제력 집중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어떤 그 양상에서 오히려 지표가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재벌 개혁에 대한 일정 정도 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경제 민주화를 안 하면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역시 소수 대기업 또 재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렇게 된다면은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동 시장의 구조의 양극화, 또 기형적인 어떤 임금 구조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재벌을 비교적 아는 사람이 새로운 경제 수장으로 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기본 정신, 그러니까 초심은 잃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김 위원님 예,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하성 공정거래위원장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예. 아니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냐 이 경제민주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빠른 보수화 경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제가 청와대 갔을 때도 여야정이 탄력근무제라든가 규제 완화 부분을 저렇게 손쉽게 합의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규제 완화에 관한 거는 옛날에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거의 국회 파행을 불사하고 반대했던 그런 건데, 요즘은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보다 민주당 규제 완화가 한술 더 뜨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심상치가 않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 지금의 경제 기조가 재벌의 청부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산분리 완화, 그다음에 각종 규제 완화 이런 걸로 치닫다가 자칫 재벌 개혁의 골든 타임을 이제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위기 의식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네, 전교조와 이제 민주노총 때리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네, 네. 임종석 실장의 발언은 어떤 그 배경을 두고 어떤 노림수가 있는 발언이었을까요? 최근에 탄력근무제하고 52시간 노동제가 거의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 52시간 노동제 시간제는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 우리 어떤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절박한 요구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이런 어떤 경제 개혁을 다 같이 보고서 그 52시간제가 도입이 됐는데, 최근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 탄력근무제라 그래가지고 예외가 되는 업종을 폭넓게 인정을 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2시간에서 초과 근무해도 저촉받지 않는 이런 어떤 그 특례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에 KT 노조에 대해 가지고 GM 대우죠. 네. GM 대우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한다 이러면서 노조를 비하하는 발언도 하는데, 네. 최근에 민주노총이 뭡니까? 이 탄력근무제 확산에 대해 가지고 거의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또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대하는, 또 규제 프리존 이런 것들을 반대하니까 정권의 실세들이 아주 거친 반응을 내보이는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사실상 탄력 근로 시간제가 되면 노동 시간 네. 단축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이럴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왜 그 안을 꺼냈냐는 거예요. 네. 하나마나한 개혁을 왜 지금 이제 와서 결국은 했는지, 오히려 그 초기에 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네, 이러한 그 임종석 실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보수화, 그러니까 이런 예. 연장선에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보수화의 어떤 범위와 속도가 전부 예상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보수화는 저는 거의 박근혜 정부 때 수준하고 똑같아지거나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요거 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김종대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충북권의 교통 문제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참 뭐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예. 이게 전국의 교통사고율이 10만 명당 46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충북이 580명이에요. 예. 120명이 더 많습니다. 120명이. 특히 그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건 뭐 이 도민들께서는 다들 공감을 크게 하실 텐데 이게 예. 좀 해도 너무한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톨게이트 주변의 그 도로는 뭐 4차로, 5차로, 심지어는 6차로까지도 있는 편도 이런 예.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부고속도로 바로 청주를 거의 관통하고 가다시피 하는데도 너무 좁다 보니까 상습 정체 구간도 많고요. 이러니까 네. 이제 그 인근 지역민들의 그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 고속도로가요. 예. 지금 남이 호법 구간을 이제 6차선으로 확대시켜달라는 게 우리 지역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거기 지나다니면 아시겠습니다만 음성쯤에서 청주 들어오는데 막힐 때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예, 예, 예.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돼버렸어요.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지나치는 외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컨대 뭐 서울에서 부산 대구를 가다가 보면은 중부고속도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거기서 사고가 지금 빈발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충북이 교통사고 1위가 우리 저기 충북 내지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사고율이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여기 와서 교통사고 다 당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게 도대체가 충북이 아주 부끄러운 지표들이 많죠. 뭐 강력범죄율부터 해서 자살률 여러 가지가 참으로 그 부끄러운 지표들이 많은데 아니 교통사고율까지 2위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건 미룰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이 차선 확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교통 난맥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예. 이거는 이제 청주가 어떤 중원의 진주가 아니라 중원의 암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김 의원이 그 예산결산 특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 예. 국토해양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국토부에서는 예. 예, 제가 요구한 거는 빨리 그 예비 타당성 그 검사부터 해서 어떤 절차를 다 면제시켜 달라는 요구 사항이었어요. 예. 사실 여기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뭐 타당성 조사하다 보면 1, 2년 또 훅 갈 것이고 예산 배정하고 착수금 태워 설계하고 뭐 이게 뭐 하세월이니까 그 지자체 광역 단위 지자체마다 2건씩 예비 타당성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 건이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걸 전 얘기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렇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사는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기재부에서 정부 여러 부처의 SOC를 다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예비 타당성 검사를 면제해주는 예. 이런 걸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역에서도 좀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네요. 지역의 언론도 그렇고. 제가 지금 SOC에 대해서는 원래 진보정당이 관심을 안 갖는데 예, 예.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좀 노력하고자 한 것은 청주의 그 가족의 해체 문제예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800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기력하거나 또는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학교 밖으로 이렇게 퇴출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배출되는 뼈를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고, 또 1세대 그 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서 청년과 노인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봐주는 가족센터를 여성가족부하고 협조해가지고 지금 확충하는 문제. 새로 거의 져야 됩니다. 이게 한 120억 원 드는데 예. 그거를 올해 기재부에서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예. 이거를 빨리 좀 반영해가지고 취약가정, 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비행 청소년, 또 결손가정 이런 우리 가정을 빨리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청주에 지금 높은 그 자살률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력범죄라든가 비행 청소년 문제는 대부분 가족제도의 위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